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대로 수능을 다시 보려는데 수학 선택 과목을 바꾸면 어떨까에 대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수학만 못 봤는데 난이도가 비슷하게 출제된다고 가정했을 때 원점수를 12점 이상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1년으로는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4점짜리를 3개 더 맞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향은 성적대가 높을수록 그렇습니다. 52점이 64점 되는 건 88점이 100점 되는 거에 비하면 훨씬 쉽긴 합니다. 8점 정도면 1년 동안 수학을 정말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점수 12점 이상 올리는 게 목표인데 수학 선택 과목을 바꾸면 어떨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만 먼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자면 확통에서 미적분이나 기하로 가는 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미적분이나 기하에서 확통으로 가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적분에서 기하로, 기하에서 미적분으로 바꾸는 건 전혀 이득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영상의 후속편이고 이 영상의 타겟은 24학년도 수능을 응시했는데 수학 선택 과목을 바꿀지 고민하는 분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의 제 주장을 잘못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4학년도 수능에서 확통을 선택해서 원점수 84점을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원점수 96점 정도를 받아야 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96점은 확통 96점이지 미적분이나 기하 96점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수학 과목의 원점수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이고 미적분, 기하, 확통 원점수 96점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서로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통 96점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를 A점이라 하겠습니다. 미적분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때 표준 점수 A점을 받으려면 받아야 하는 원점수를 B점이라 하겠습니다. 여태껏 수능 경향을 보았을 때 B점은 96점보다 적을 것입니다. 24학년도 수능과 25학년도 수능이 비슷하게 출제된다는 가정하에 24학년도 수능 확통 84점 받은 사람이 25학년도 수능에서 표준점수 A점을 받기 위해서 확통 96점을 받는 것보다 미적기하 B점을 받는 게 더 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B점이 어느 정도일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학년도까지의 수능 수학 가형을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미적 확통을 다 아실 것이고 20학년도까지의 수능 수학 가형을 준비하셨던 분이라면 미적기하 확통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 25학년도 수능을 보려는 분이 엄청 많지는 않을 듯 합니다. 나이로 치면 최소 5수생이니까요. 25학년도 수능을 보려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미적기하 확통 중 한 과목의 개념만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수학 선택 과목을 바꾼다면 선택 과목 공부를 처음부터 해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선택 과목에 투자해야 할 공부량이 많으므로 공통을 못하면 곤란하겠습니다. 공통에서 3개 이내로 틀리고 공통이든 선택이든 2, 3점짜리는 다 맞히는 사람들이 선택 과목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로 이 영상에서 다루는 상황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볼 인터넷 자료는 수험생 커뮤니티인 오르비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크럭스 컨설팅 크럭스 테이블의 원점수 표준점수 계산기입니다. 이 자료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각각 입력하였을 때 선택 과목별로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을 알려주는 기능인 원점수 표준점수 계산기와 표준점수와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입력하였을 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원점수 합을 알려주는 표준점수 원점수 역산기입니다. 시트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숫자만 수정이 가능합니다. 확통 84점 받은 사람이 재수를 해서 확통 96점 정도의 표준점수를 받고자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점수를 받으셨더라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직접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3점짜리는 다 맞히고 공통에서 4개 이상 틀리지 않는다고 할 때 84점을 받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공통 1개 선택 3개 틀리기, 공통 2개 선택 2개 틀리기, 공통 3개 선택 1개 틀리기. 세 경우의 표준점수를 원점수 표준점수 계산기를 이용해서 구해보면 2024학년도 수능 확통 기준 각각 126, 126, 125입니다. 96점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공통 1개 틀리기, 선택 1개 틀리기. 두 경우의 확통 표준점수는 각각 134, 135입니다. 근데 22번이 확통 4점짜리 문항들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경우는 거의 없을 듯 합니다. 두 번째 경우를 무시하고 그냥 확통 96점의 표준점수가 134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미적분 선택자가 표준점수 134점을 받으려면 원점수 몇 점을 받아야 하는지 표준점수 원점수 역산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택 과목 틀린 문제가 0개, 1개, 2개, 3개일 경우들에 대해서 공통과 선택 원점수 합은 각각 82, 83 또는 84, 85, 86입니다. 원점수 합이 사이 배수가 아닌 경우들은 2, 3점짜리를 틀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86, 85를 88로 보정하고 83, 82를 84로 보정하겠습니다. 86, 85, 82는 보정을 거치면서 표준 점수가 조금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뭐 올라가면 좋죠. 어쨌든 확통 96점에 해당하는 정도의 표준 점수를 미적분에서 받아내려면 공통 4개 틀리기, 공통 3개 선택 1개 틀리기, 공통 1개 선택 2개 틀리기, 선택 3개 틀리기의 4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능 전문항을 풀어보고 느낀 가장 어려운 문제는 14번, 22번 미적분, 28번 미적분, 30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나 세 번째 경우가 가장 현실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확통 96점을 받는 것과 미적분으로 갈아타서 그 정도 표준 점수를 받는 것 중에 뭐가 더 쉬운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적분을 고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대같이 엄청 높은 학교를 목표로 한다면 더더욱 미적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확통 만점 표준 점수가 137인데 의대를 가기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수능을 2번 이상 더 볼 생각을 갖고 의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면 그냥 지금부터 미적분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 분석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 2024학년도 수능과 비슷할 거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진행했는데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점 표준 점수만 놓고 보면 22학년도 수능에서는 미적기하가 공동 1등이고 23학년도 수능에서는 확통기하가 공동 2등이었습니다. 미적분으로 갈아탔는데 만점 표준 점수가 확통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년치 수능 선택 과목을 다 풀어봤는데 만점 표준 점수가 확통이 미적분보다 높으려면 확통이 평소보다 굉장히 어렵게, 미적분이 평소보다 굉장히 쉽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부터는 확통으로 이공계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서 확통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미적분에서 확통으로 갈아타거나 수학을 못해서 확통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미적분에 남은 사람들은 확통 선택자들에 비해 수준이 높습니다. 이 점에서 미적분 선택자들이 표준 점수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만점 표준 점수가 확통이 미적분보다 높아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미적분의 장점으로는 우선 표준 점수상의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분석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공통의 고난도 주제인 함수를 해석하는 사고방식이 미적분의 고난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도 미적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2 문제들의 함수랑 숫자만 조금씩 바꾸면 미적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적분을 선택했다면 이공계열 대학에 진학할 때 수업을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대학교 와서 수학 수업을 다양하게 들어봤는데 저학년 수학 수업들은 모두 미적분 지식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대학에서 미적분 선택 안 한 학생들을 위한 기초적인 수업이 물론 마련되겠지만 한 학기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 잠깐 열심히 공부하는 정도에서 그친다면 그 지식은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며 겪는 반복 숙달 작업을 통해 얻은 지식들은 훨씬 오래갑니다. 행렬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대학 가기 전에도 행렬이 뭔지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배운 건 대학교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군대 다녀와서 굳은 머리로도 미적분 지식은 잘 남아있는데 행렬은 기본적인 연산마저 까먹었습니다. 기초적인 수학적 도구를 대학에 와서 처음 배우고 다른 수업들도 많이 들어야 하다 보니 연습할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미적분도 대학 와서 처음 배운다면 비슷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수능은 다른 과목으로 보고 수능 이후에 미적분 독학하지 뭐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하실 거 압니다. 수능 끝났으면 놀아야죠. 수능에서 미적분을 선택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확통보다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개념도 많고 기출도 많고 어렵습니다. 적어도 확통을 준비하던 정도의 2~3배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적분으로 갈아타서 재수 성공하려면 공통이 잘 받쳐줘야 하고 수학 말고 다른 과목 실력도 꽤나 좋았어야 하겠습니다. 확통 선택자가 다른 과목 성적도 별로인데 미적분으로 바꿔서 재수를 한다면 원하는 대학을 1년 만에는 못 갈 겁니다. 대학 입시의 측면에서 기하는 미적분과 확통 사이에 있는데 미적분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시로 재수를 해서 수학 최저학력 기준을 2, 3등급 정도로 노린다면 기하는 정말 괜찮은 과목입니다. 미적분과 비슷한 위치에 있어서 2, 3등급 컷이 미적분처럼 확통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편인데 문제 자체는 미적분에 비하면 유의미하게 쉽고 개념량도 적어 덜 부담스럽습니다.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도 거의 다 나왔습니다.
기아의 단점은 소수 과목이라는 데서 오는 듯합니다. 공부할 컨텐츠가 모자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소수 과목이라서 뭔가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공계열 대학에서 기아 지식은 그렇게 쓸모 있지는 않은 듯합니다. 공간 벡터가 빠져서 더더욱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만약 수능을 다시 본다면 저는 기아를 선택해서 한의대나 수의대를 목표로 공부할 것입니다. 기아가 좋은 과목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제 시간 내에 8문제 다 맞히기 가장 쉬운 과목이 저한테는 기아여서 그렇습니다. 확통은 꼼꼼히 셀 자신이 없고 미적분은 어렵게 나오면 몰라서 틀릴 테니까요. 기아는 자신 있습니다.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의 분석 방법을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직접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크럭스 원점수 표준 점수 계산기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수학 선택 과목 체제로 수능이 바뀐 게 개인적으로 맘에 안 듭니다. 수학을 조금만 배우고 이공계열 대학에 가면 다 배운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도 뭘 고를지 고민하고 모의고사 결과 나오면 선택 과목을 바꿀지 또 고민하느라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짜증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분석이 수학 선택 과목 결정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